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봄을 시샘하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 영하 1도입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원주 한낮 기온 8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을 3도 정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또 봄 기운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만 언제 또 추위가 찾아올지 좀 왔다 갔다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또 계속해서 건조하죠.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기 쉬운 만큼 또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가운데 강원도 전역의 우수한 경관과 문화자산을 드라이브하면서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관광도로가 조성된다고 하네요. 이 강원 관광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2019년도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된 하마비 프로젝트 중 하나죠. 시민이 DJ로 참여하는 중앙동 하마비 공동체 라디오가 귀국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강원도에서 최초로 원주에 설치되었네요.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또 알아보도록 하죠. 2월 2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시효 폐지는 아니지만 폐광지역의 발전 등 폐특법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유효해서 사실상 법안의 항구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폐특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었던 이 한국광업공단법도 한국광해공업공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처리됐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의 입찰서 제출 및 입찰 보증금 납부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찰서 및 입찰 증빙 서류 제출, 입찰 보증금 납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찰은 3월 4일에 이뤄지고 2개 이상의 기업이 보증금을 납부해야만 본 시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강원도 내 36개 요양병원과 각 지자체 보건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입고됩니다. 어제 도는 도내 모든 18개 시군 요양병원에 내일부터 백신이 입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최우선 백신 접종 대상자인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이 다음 날인 26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를 돌아보고 또 강원도 전역의 우수한 경관과 문화자산을 드라이브하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도로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자, 강원 관광도로 좀 어떤 개념인지 오늘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의 박노헌 계장 연결하겠습니다. 계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청 도로계획과 박노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원 관광도로 7개 노선이 이제 확정되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수립 주치를 보니까요. 강원도 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관광공사 이제 함께합니다. 네. 이 강원 관광도로 좀 그 개념이 어떤 것이고요. 또 추진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현재 강원도는 서울 강릉 KTX와 양양고속도로 등이 잇따라 개통됨에 따라 국도 및 지방도의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네. 특히 강원도 내륙 지역의 경우 수려한 경관 자원과 역사 문화 등 풍부한 지역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수요와 홍보는 동해안 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국토청 강원도 관광공사는 관광객들이 국도와 지방도로를 따라 강원도 구석구석을 방문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계획 아래 작년 7월 28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강원도 구석구석의
관광 자원과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로인 관광도로 노선을 확장이 되었습니다. 확장된 관광도로는 총 7개 노선에 1112km로 국내 최장의 관광도로이며 도내 18개 시군을 모두 연계하는 팔자 모양의 관광 루트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뭐 도로와 또 철도, 교통 인프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 증설되고 있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많이 이용되었던 지방도 국도가 이게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의 또 관광 자원화하자라는 또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예. 이런 구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총 7개 구간이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좀 구간별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각 구간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먼저 1구간은 호수 드라이브길로 명칭하였으며 네. 강촌 IC부터 인제 남면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의암호, 춘천호, 파라오 등 호수를 따라 펼쳐진 자연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설악산 드라이브길로 이름 지었으며 인제 남면부터 북양양 IC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백두대간의 진수인 설악산을 넘어 동해까지 강원도의 상징인 산과 바다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3구간은 높은 고개 드라이브길로 북양양 IC부터 평창 IC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구룡령, 운두령 등 고갯길을 넘는 드라이브 경험과 동시에 고갯길 정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4구간은 계곡 드라이브길로서 평창 IC부터 정선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계곡길을 따라 고즈넉한 드라이브를 경험하면서 곳곳에 비율의 역사와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5구간은 오지 드라이브길로서 정선부터 삼척 IC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라이딩의 성지라 불리는 문축제를 지나 옛 강원도의 삶을 만나볼 수 있는 탄광 관광지를 만나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6구간은 바다 드라이브길로서 삼척부터 평창 IC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동해 풍경 여행길입니다. 마지막으로 7구간은 전원 풍경 드라이브길로서 평창 IC부터 강촌 IC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행성 호수 물길 따라 마을을 따라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7개 구간 좀 이렇게 나누었는데 일단 구간별로 볼거리 또 즐길거리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예를 들면 그중에서도 5구간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5구간은 정선부터 삼척 IC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수려한 경치가 금강산에 뒤지지 않아 작은 금강이라 불리는 소금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으며 또한 구불구불 굴비치는 도로를 만끽할 수 있는 만항제를 달리며 야생화, 은하수 등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백에는 옛 탄광촌의 건물들이 남아있어 옛 삶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봉산 바람의 언덕, 철암의 단풍 군락지, 신리의 너화마을 등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러 사진 명소들이 곳곳에 있으며 마지막 종점부에는 마음을 위로하는 삼척의 파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도로들 아니겠습니까? 예. 새롭게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좀 잘 연결해서 또 안내를 하는 것이 주요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좀 인프라 좀 확충 또 여러 가지 좀 시설 보완이 좀 필요할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뭐 복합쉼터가 또 조성된다고 하는데 이걸 또 같이 또 연계해서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관광도로 구간에는 국도는 원주 국도청이 지방도는 강원도가 관광도로 구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네. 그 구간 내에 가드레일 등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권 관광도로의 매력성을 강화시키고자 각 구간별로 휴게, 공간정보, 지역 연계 등의 다기능의 스마트 복합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단순히 휴식을 위한 주차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간식박스, 관광도로 패스 등을 판매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산물 이세 판매 전략을 통해 소비자는 지역만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구간 내에 인제군 남면 소재지에 제1호 스마트 복합쉼터가 건설 중이며 올해 말 준공되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협업하여 스마트 복합쉼터 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고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관광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드라이브하거나 지나치기만 하면은 사실 의미가 굉장히 또 퇴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도로망 이제 이 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인프라도 구축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주변에서 이 즐길거리 또 먹을거리 등도 함께 또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강원도는 현재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소규모 개별 관광 선호라는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청정 힐링 자원을 갖추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춤 관광지의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의 노후와 차별성 있는 콘텐츠 미흡 등으로 관광객의 방문 동기를 유발하는 내력도가 낮고 관광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 즐길거리, 먹거리 등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 판매하기 위해 강원도와 협력하여 상반기 중에 관광도로 실행사업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 시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야기와 관광 자원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 모니터링 실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즐길거리, 먹거리 등 관광 상품을 개선 보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번 주부터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른 또 해외를 보니까요,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마자 급격하게 이 확진율이 좀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여유가 생겼다라는 또 소식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 좀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면서 좀 야외로 또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또 완전한 또 자유로운 어떤 여행은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시점에 이 차로 지인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이 드라이브하면서 이 개별적으로 여행하면서 또 주변의 강원도의 훌륭한 또 풍광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굉장히 적절한 또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군요. 강원 관광도로 기대 효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로드트립 형식의 관광 신산업인 관광도로 조성이 추진되면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관광 수요를 중축시키고 강원도 전역으로의 관광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강원권 관광도로는 강원 전역의 보석 같은 자원과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강원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구간 또 노선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좀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기 원주청 홈페이지에도 있고, 네. 거기 또 우리 보도 자료에도 그런 원주청 홈페이지에 그런 자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네. 일반 또 시민들, 도민들 입장에서 예. 좀 이제 그 구간을 좀 살펴보고 좀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단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예. 네. 이걸 좀 제대로 좀 홍보하기 위해서라도요. 좀 더 이제 홍보에 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의 박노헌 계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현재 태장 이동에 흥양천 라디오, 또 원더풀 라디오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라디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또 원주시 중앙동에도 주민들이 또 직접 DJ로 참여하는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하마비 공동체 라디오 다음 달부터 방송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창 또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미리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중앙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일환이에요. 하마비 공동체 라디오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공동체 라디오 사업은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업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반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공동체 라디오가 운영되기 시작했는데요. 전통시장을 포함한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이 직접 방송국을 운영하고 동네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시 중앙동은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하마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원 가명과 문화의 거리 일대에 플리마켓 등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공동체 라디오, 마을신문 발행이 하마비 프로젝트의 계획입니다. 하마비 공동체 라디오가 지난 20일 개국해서 다음 달 중순부터 첫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라디오 DJ 교육을 이수한 시민 4명이 다음 달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고 싶은 주제로 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방송은 매주 1회 진행될 예정이며 카카오TV의 하마비 라디오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등 라디오 방송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하마비 추진위원회 이상현 대표에게 듣겠습니다. 과거에 문화의 거리 상인회가 가지고 있었던 보이는 라디오 시설이나 장비가 좀 있습니다. 준비된 장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 라디오를 운영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마비 라디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카카오 TV를 활용한 온라인 라디오 방송으로 형태를 바꿨죠. 보이는 라디오 형태처럼 지나가는 분들께서도 라디오 방송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문화의 거리 내에 1층 정도의 위치에 한 상가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라디오 부스를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1기, 2기, 3기 지속적으로 DJ나 작업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 교육된 분들이 다시 방송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TV에 하마비 라디오를 검색해 보시면 저희 라디오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네. 자, 또 태장 이동에는 흥양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좀 전국적으로도 이 공동체 라디오 성공 사례로 또 꼽히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2013년부터 원주시 태장 이동에도 흥양천 공동체 라디오 투알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흥양천 공동체 라디오 투알은 보이는 라디오와 야외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흥양천 산책로변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방송이 송출되고 흥양천을 산책하는 분들은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요.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라디오 방송에는 태장이동 주민을 포함한 20여 명의 DJ가 다양한 주제로 방송을 구성해 진행해 왔습니다. 부건중 학생부터 시작해서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도 DJ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잠시 운영이 중단됐던 흥양천 공동체 라디오도 다음 달부터 다시 방송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장이동 흥양천 공동체 라디오의 김정희 사무국장에게 듣겠습니다. 흥양천 라디오가 개국하고 난 후에 BS 청춘 라디오가 생겼고요. 또 인제나 횡성이나 펀펀한 라디오 뭐 이래서 여러 군데에서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을 해마다 하는데 할 때마다 20명 이상 교육을 받고 끝까지 이제 남는 인원은 뭐 2-3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인원들이 이제 선배들이 끌어주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싸 안고 서로 윈윈하면서 하다 보니까 개국 당시에 얼마나 가나 보자. 다 그렇게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8년 차 이렇게 온 거는 정말 공동체 의식으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원주시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마비 이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라라는 또 의미입니다만은 예전 조선시대의 주요기관 이제 앞에 세워졌다고 하죠. 그만큼 그 겸손해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걸 또 요즘 이제 새롭게 해석해서 차에서 내려서 이 걸어가는 거리 또 그런 의미로도 또 하마비가 또 많이 또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걸어간다는 것은요, 같이 느끼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또 활동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하마비 라디오 소통의 공간으로 또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또 원도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 만큼 공동체 라디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공동체 라디오 원더풀 라디오가 운영되고 있고요.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DJ로 참여하는 BS 청춘 라디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또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동체 라디오의 DJ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먼저 한 달 이상의 공동체 라디오 교육을 받게 되고요. 원고 작성과 프로그램 구성, 방송 장비 사용 방법 등을 교육받고 DJ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이 가운데서 최초로 원주에 설치된다고 하네요.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의 김명선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명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원주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설립된다고 하는데 먼저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그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그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그럼 뭐 사업장을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네. 예, 만들게 되는데요. 컨소시엄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현물로 부지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고용 인원 대비해서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 비용이나 기자재 같은 것은 중소기업에서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예산 지원을 하고 또 사업장을 만들고 또 여기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상생을 이제 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네네. 표준 사업장이 강원도 최초로 원주에 설치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네. 곳에 현재 설립 예정인 건가요? 네, 원주시 무실동에 보건복지 타운이 조성돼 있습니다. 네. 이곳에 이제 장애인 주단기부호소도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치매안심센터도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안심센터 옆쪽에 표준사업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어떤 업체가 운영이 될지 이게 제일 또 중요한 또 설립 단계 어떤 과정인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그 중소기업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표준사업장 설립해서 운영할. 네네. 이게 뭐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공고를 했고요. 네.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제 전화 문의나 상담 방문을 하셨는데 그 자부담 분이 있다 보니 최종 한 곳이 접수됐습니다. 네. 한 곳이요? 네네. 그럼 심사를 통과한 겁니까? 아니죠. 어제까지 접수였으니까 네. 이제 저희가 재공고를 한 번 더 해서 네.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신청한 그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요? 복지 TV가 지금 신청했습니다. 복지 TV요? 네네. 아, 복지 TV. 네. 뭐 복지를 관련으로 하는 어떤 TV 채널인 건가요? 네네네. 아, 복지 TV 알겠습니다. 강원 방송에서 접수를 했고요. 네. 예, 사업은 이제 저희가 그 지난해에 그 연구 용역을 한 거라서 그 업종으로 아마 최종하면 그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 군데가 신청을 했지만은
좀 더 좀 복수의 그 업체 중에서 또 심사를 거치고 좀 더 훨씬 제일 이제 유명한 또 기업을 선발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또 재공모를 한다는 거로군요. 예. 예. 자, 최종적으로 그렇다면은 뭐 고용 규모라든지 목표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제 사업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건가요? 원주시 표준사업장 경우 장애인 60명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고용된 장애인은 7년간 고용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고용 유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고용 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나 그럴 때는 고용 유지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계획대로 됐을 때 언제부터 운영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컨소시엄형이라 법인 설립도 해야 되고 진행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2020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0년이요? 올해가 2022년. 2022년. 네, 죄송합니다. 2022년. 네. 내년부터요? 네네. 바쁘겠네요. 네네, 좀 바쁩니다. 예, 이게 잘 운영된다면 좀 기대되는 효과도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장애인이 어쨌든 고용시장에 고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표준사업장이 설립이 되면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무엇보다 이제 7년이라는 의무 고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로 인해서 장애인이 좀 자존감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계획대로 좀 잘 추진되어서요. 내년에 정말 그 성대한 또 그런 또 오픈 행사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의 김명선 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6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